안녕하세요. 알릴레오 라이브를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예. 그 위성정당이라고 하든 자매정당이라고 하든 비례전문당이라고 하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전문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왜 따로 필요해? 위성정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의해서 창당되는 정당이고요. 예.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나가라. 너희 같은 정치인들 필요 없다. 그럼 우리는 내쫓긴 주역들이 만들었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본적으로 창립했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받아들이는 거고 저희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과거에 벗어 던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면 네. 이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둘이 어디가 위성이고 어디가 아니냐를 보면 최근에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민주당적을 이 탈당을 하고 나가면 다시 재입당을 안 시켜주겠다. 절대 안 시켜준다. 예, 그렇게 이것을 열린민주당한테는 계속 얘기를 하고요. 예. 더불어시민당. 거기도 탈당했는데. 그건 합의 탈당이잖아요. 그게 위성정당이죠. 우리는 비합의 탈당. 우리는 합의 본 바 없이 예. 우리는 그냥 내쫓긴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이게 그 적대적이거나 배타적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우호적 경쟁 관계거든요. 더불어시민당은 그 합당을 할 가능성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저희는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큰 우군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단에 선거 이후에 야 우리 같이 가는 게 필요하겠다. 하나를 묶이는 게 필요하겠다. 아니면 밖에서 독자적으로 가면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겠다.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당선된 자들이 판단을 하는데 저희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힘이 될 수 있는 즉 더불어민주당은 그 위에 상징적으로 있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기는 좀 조율해 볼 수 있겠다. 민주당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일단 17번까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7번까지 되려면 한 35%는 받아야 17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제로섬으로 여기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열린민주당도 또 다른 표가 있을 수 있죠. 민주당 찍을 유권자들한테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당이 없었으면 더불어시민당을 찍을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당이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7번까지 배치되어 있는 후순위의 민주당 추천 비례대표들 중에 낙선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저분들이 약간 좀 긴장하고 이렇게 불편해하기 시작한 게 창당 날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3%도 안 될 것이다라고 계속 폄하하면서 좀 무시하고 있었는데 창당하는 날 움직임을 딱 보면서 그때 이제 이분들이 약간 불안해했고 그리고 뭔가 존재감이 자꾸 있어 보이는 거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뭐 그래가지고 6% 7%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저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한 목표를 갖고 같이 어느 순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약간은 밀당 같기도 한 좀 이상한 밀당인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를 안 내잖아요. 그 대신에 더불어시민당을 이제 비례 후보를 다 거기다 추천을 했고 그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이 추천한 후순위하고 여기하고 열린민주당의 선순위들하고 중간순위들하고 경쟁이 되잖아요. 지금. 예.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앞순위 분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편한 건 이런 겁니다. 앞순위에 10명 그분들을 찍고 난 다음에 그 표가 남아서 민주당에서 보낸 사람으로 가는데 앞순위 10명을 찍어서 꼭 그 사람들을 우리 의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 열린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찍느니 차라리 좀 더 분명히 이쪽으로 찍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총선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께서는 이제 어떻게든 같이 가고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데 민주당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들려요. 일단 협력하는 거는 뭐 기본이죠, 그죠? 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구성할 때 협력하는 건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협력을 안 하면 그거는 당원과 유권자와 선거인단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디폴트 값이라고 봐요. 정해진 거예요. 네. 이제 그 이상 어디까지 가느냐는 문제인데 그러면 합당을 하냐 안 하냐만 남는 거예요. 협력은 뭐 쭉 가는 거니까. 그럼요. 합당을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남은 건데 그거를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갖고 있어요? 당에서? 현재 당헌 당규상? 지금 창당을 하면서 거의 뭐 민주당하고 비슷한 그 틀을 갖고 당헌 당규를 갖고 이제 당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그 후보들을 설득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올리면서 모든 분들한테 다 똑같이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당대표나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둘이 결정권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가 도울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아직 이제 공약은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들을 중심으로 짜야 되니까 네. 아직은 이제 유권자들 앞에 우리 공약 이것입니다 하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공보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공보에 그게 나오겠죠. 네, 근데 네. 선거 공보 인쇄하기 전에 이제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는 언론을 통해서 예. 이제 알리게 될 거고요. 누구나 똑같겠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 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언론 개혁 예. 김의겸 들어갔으니까 예. 그다음에 주진영 갔으니까 경제. 네. 근데 경제에다가 크게 봅니다. 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누구나 다 방향을 비슷하게 잡을 수 있지만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더불어시민당이 뭐 몇 석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는데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원내 진출 두 팀 다 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손잡고 교섭단체 만드실 의향도 있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손을 잡고 도와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돼. 4+1도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정부 그 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나 그리고 뭐 국회의장 선거를 우리가 저쪽에서 만약 일당이 됐어요. 저쪽에서 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모산시킬 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보세요. 저쪽 일당들. 그렇게 혹시나 됐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여기서 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부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 걱정도 없는 거예요. 게임으로 보고 분석을 살짝 예. 해보면 지금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네. 냉정하게 보세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다른 정당보다. 그래서 그분들이 11번부터 17번까지 배치되어 있는 이 민주당 추천 비례대표들을 당선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낼 겁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은 좀 어떤 성격의 지지층을 갖고 있냐 하면 민주당이 좀 더 매웠으면 좋겠다. 보수정당하고 싸울 때 더 야무지게 싸우고 맞습니다. 이른바 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주문 같은 이런 여론 공세에 밀리지 말고 원칙을 세우고 똑바로 싸울 때 싸워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지지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요 마음이 약간 매콤한 거 먹고 싶어 라는 생각과 그래도 길게 보면 순한 맛이 낫지. 이 고민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 고민하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양쪽 사이를 계속 그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선거 날까지. 그러면 이 메시지가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는 협력 관계를 하더라도 선거 과정 내내 더불어시민당의 11번부터 17번까지 하고 열린민주당의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하고 여기가 경쟁하는 구도거든요. 이 싸움이 그게 적대적인 경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경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확 벗어나서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파를 확보할 수 있을까? 전 약간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이게 이제 초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뭐 충분히 우리한테 초치는 거예요. 아니 예. 충분히 그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 선거랑 이 시장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대상과
이 마케팅의 시장에서의 대상이 똑같아요. 불특정 다수 똑같아요. 근데 이들을 볼 때 제가 믿는 게 있어요. 마케팅에서는 이 소비자는 언제나 자기 이익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뒤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앞부분을 감수하면서 이쪽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내가 이 앞부분 사람들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뽑아가면서까지 저쪽을 해야 돼? 그 갈등이 또 있죠. 아니죠. 예. 열린 우리 민주당을 보시면 그냥 너무 단순하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면면이. 이 사람을 뽑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 정부를 지키고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때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후보예요. 그거는. 저도 거기 좀 덧붙이면 앞에 있는 그 10명 이분들 이제 우리는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앞에 있는 10명이 끝까지 우리 편일까라고 하는 의문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열린민주당 후보를 딱 보는 순간 이분들은 끝까지 지켜야 하고 내가 함께할 사람들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적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최소한 5%에서 10%는 저는 외연을 갖고 올 거예요. 보수표를 뺏어올 거예요. 나중에 아마 더불어시민당하고 우리 열린민주당이 합해지면 50%가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저쪽 걸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쪽 것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제가 이제 민주당 쪽을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제일 경계하는 시나리오예요. 이게 맞아요. 정봉주가 저 열린민주당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거를 할 때는 민주당하고 뭐 선발 맞춰갖고 왼손 오른손처럼 할 것처럼 하고 표를 받고 끝나고 나면 자기가 당을 안 합치고 끌고 가서 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든가 자기가 나가든가 할 거다. 그러니까 저 당은 민주당과 일정한 정도 협력을 하면서도 계속 갈등 관계에 있게 되고 지역구를 내는 순간 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지금 말씀이 제가 이제 전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전편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것 같이 합할 거냐 말 거냐, 연대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갈라서서 연대가 안 된다.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절대로 합하지 않는다. 따로 간다 했을 때는 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나오는 얘기고요. 시나리오고 거기서 합해지거나 연대를 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일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음해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외곽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갈라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갈라치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쉽사리 넘어갈 정당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큰 틀에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출연 소감과 같이 총선에 대한 의지, 각오와 함께 못하신 말씀, 아쉬운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말 다 드렸고요. 이번 선거는 열민주당의 선거는 여러분들이 추천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위를 매긴 후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까지 후보를 보고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시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경쟁이지만 더 나은 선택으로 가는 긍정적 경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렇게 고민되진 않을 겁니다. 열린민주당은 좀 더 또 그 선명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또 더불어시민당은 또 자기들의 칼라로 이렇게 가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갑습니다. 네.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